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근생빌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데 보증금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앞선 회차에 2번의 낙찰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입찰에 참가하셨을까요? 사건 번호 2019 타경 5065,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대지와 건물 일괄 매각 조건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2억 2,700만 원이고 현재 5회가 유찰되어서 3,815만 2천 원 최저가부터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가격만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에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이고 공부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본 건물의 용도는 집합 건축물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이나 현황은 용도를 변경하여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근생빌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근생빌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가 일부분을 주택으로 개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한 개의 건물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합쳐져서 법적으로는 상가이지만 일부 구조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불법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생빌라는 외관상으로는 일반 빌라하고 매우 유사하고 법적으로 상가에 속하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도 않고 불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근생빌라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 공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0.5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그보다 낮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또한 거기다 더해서 근생빌라는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층수를 제한 없이 지을 수 있으니 훨씬 더 많은 주택 매매 혹은 임대 수익 등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근생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은 오히려 근생주택을 선호하는 경향도 종종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개조된 이런 근생빌라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근생주택은 피해야 하는 그러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생주택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본 사건에서는 근생주택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어서 임차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일에 앞선 약 한 2개월 정도 앞서서 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데에도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이트에도 조회가 되질 않습니다. 근생은 자체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이버 실거래가 조회 역시 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를 하고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럼 벌써 두 가지의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근생주택. 두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인 거죠.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특별한 그러한 권리는 없습니다. 즉, 낙찰자에게 인수가 돼야 되는 그러한 권리들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지금 현재 감정가 대비 약 85%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는 낙찰금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자체도 변제하지 못할 만큼의 낙찰 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경매 신청자에게는 단 한 푼도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 그 무잉여 경매로 자동으로 취소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러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본 사건은 근생빌라라고 하는 리스크, 거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 하지만 보증금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차례나 낙찰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본 영상을 준비를 하는 경매톡톡에서는 납득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건입니다. 3차에 2021년 12월 23일에 낙찰자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1억 2,500만 원, 즉 최초 감정가 대비 55% 금액의 낙찰자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 2022년 3월 17일 역시 최초 감정가 대비 60% 선인 1억 3,600만 원의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전부 대금 지급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분은 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근생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치명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용도 변경이 간혹가다 이루어진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이런 위험을 안고 내 소중한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임차보증금 전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물건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빌어서 본 사건은 사실 입찰을 검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